자, 148페이지에 아주 이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될 부분 중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바로 뭐냐면 중개계약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나중에 5, 6월달 돼서도 맨날 헷갈려요. 뭐가 헷갈리느냐? 중개계약과 거래계약. 이 두 개를 맨날 헷갈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개계약이라는 부분을 한번 보는데요. 계약은 여러분들이 공부 잘 하셨죠? 민법에서 혹시 못 들어봤어요? 지금 민법 어디쯤 나가나요? 계약편 나가나요? 물권편 나가나요? 나갔어요. 계약편 나갔어요. 계약 안 나갔는데? 무슨 뭐 청약장을 넣고 그게 계약 아니야? 맞아. 응. 잠깐 나갔는데. 그게 아마 계약에 저 민법 얘기만 하면 가슴이 근데 넘어져가지고 뼈가 다. 왜 넘어졌어? 토요일 날? 넘어졌어. 남편은 둘다 맞았대요. 아이고 진짜. 이제 아프고. 엉덩이 봐. 나도 살에서 한번 넘어졌다가 병원 갔는데 약 먹었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예전에 한번 저기에 넘어져가지고 주차 방지에 살살살 있죠. 술 한잔 먹고서는 거기에 걸려가 또 푹 넘어지는 바람에 그대로 들켜서 넘어진 적이 한 번 있었어요.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일단 봅시다. 계약이라는 기본 개념을 여러분들이 아마 좀 배운 것 같은데, 자, 계약은 뭐와 뭐에서 이루어진다 그랬죠? 계약은 청약과 승낙. 아주 기초입니다.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아마 계약편을 진도를 안 나갔어도 기본적으로 요거까지는 아마 배우고선 아마 물건을 나가든지 뭘 나가든지 나갔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아마 청약 승낙을 아마 여기에서 아마 좀 배웠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청약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민법상으로는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 이렇게 좀 복잡하게 하죠? 좀 청약은 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나 이거 1억에 물건 팔래. 이거 팔을 거야. 이게 청약이고요. 승낙은 뭐예요? 그걸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럼 내가 그 1억에 살게. 라고 하는 게 승낙이죠. 자, 그러면 계약은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딱 의사가 합치되면 어떻게 된 거예요? 계약이 성립되는 거죠. 자, 요까지는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배웠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팔고 사는 계약. 한 사람은 이거 1억에 팔 거야라고 한다면 이게 청약이고, 자,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사겠다 그러면 승낙이죠. 그럼 팔고 사는 계약을 무슨 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매매 계약이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이런 계약도 있죠. 나 이거 지금 요만한 공간을 임대차 할 거야. 공간 남으니까, 자, 임대를 할 거야. 임대할 거야라고 하고, 자, 임대할 거야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청약이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사람이 와가지고, 나 그럼 이거 얼마에 임차할 거야? 그럼 이거 뭐가 되는 거예요? 승낙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임대하고 임차하는 계약이니까 무슨 계약이에요? 네, 임대차 계약이죠. 쉽죠? 네, 그러면, 자, 내가 아파트를 지금 1억짜리 팔려고 그래요. 살 사람이 있으면 내가 쫓아가서 너 이거 1억에 사. 내가 1억에 팔 거야 라고 하면 직접적으로 상대방에게 뭐 하는 거예요? 청약을 하는 거죠. 근데 살 사람이 없어요. 몰라요. 나 팔긴 팔아야 되는데. 그런데 팔긴 팔아야 되는데 직접적으로 살 사람이 없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그렇죠. 중개사무소로 가죠. 중개사무소로 가서 나 이거 1억에 팔 거야 라고 이거 팔아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1억에 팔아주세요 라고 하면,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중개사무소 1억에 사나요? 아니죠. 자, 살 사람을 어떻게 돼요? 연결시켜 주죠. 자, 이때 나 이거 1억에 팔아주세요 라고 중개사무소에서 얘기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어떻게 돼? 나 이거 1억에 팔 거니까 누구 소개시켜 주세요? 살 사람 소개시켜 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자, 소개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요? 알선. 또 다른 말로 중개죠. 자, 그러면 이게 뭐냐? 자, A라는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에게 자, 이거 1억에 팔아주세요 라고 얘한테 청약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1억에 팔아주세요라고 한다는 얘기는 얘가 사는 게 아니죠. 그럼 얘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정확히 표현한다, 뭐라고 표현한다. 나 1억짜리를 팔 거니까 누구 소개시켜 주세요? 살 사람 소개시켜 주세요라고 얘한테 뭐 하는 거예요? 청약을 하는 거예요. 그럼 청약을 하면 얘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살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할게? 소개해 줄게라고 대답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승낙이 되는 거죠. 자, 얘는 A는 갑에게 1억에 팔 거니까 살 사람 소개시켜 주세요라고 청약하는 거고, 얘는 살 사람 나오면 소개시켜 줄게라고만 한다. 승낙을 하면 결국은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뭐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렇죠. 계약이 성립되죠. 바로 그 계약을 무슨 계약이라고 그런다? 소개해주겠다, 소개시켜 달라는 계약이죠.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중개계약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보죠. 이거 팔겠다. 그러면 그거 사겠다. 직접적으로 하는 계약을 뭐라 한다? 팔고 사는 매매계약이라고 그러고, 내가 요만한 공간을 임대하겠다. 그럼 내가 직접적으로 내가 거기 가서 임차하겠다라고 한다면 무슨 계약? 임대차 계약.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소개시켜달라. 그러면 소개시켜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죠. 그러면 승낙이 되는 거고, 그러면 소개시켜 주는 계약이 성립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 한다? 중개계약인 거예요. 자, 그래서 A와 갑 사이에는 무슨 계약이 성립된다? 중개계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자, 중개계약의 개념을 잘 들어보셔야 돼요. 제가 이거를 이때 설명드리고 1월달 때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3월달 때 가면 거의 간단하게 설명 안 하고 넘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 B도 이제 갑에게 나 지금 아파트 1억짜리 지금 아파트를 좀 살려고 그래요. 살 사람 있으면 쫓아가지고 그거 내가 살게 라고 하면 되죠. 지금은 근데 살 사람 모르죠. 나 1억에 지금 아파트를 1억짜리 하나 사야 되는데 살 사람 모르는 거예요. 그럼 모르면 어디로 간다? 중개사무소 가죠. 자, 중개사무소 가가지고 자, 갑한테 뭐라 그래요? 나 아파트 1억짜리 사줘. 1억짜리 아파트 사줘. 라고 그러죠. 그럼 1억짜리 아파트 사줘. 이걸 정확히 표현하면 뭐야? 나 1억짜리 아파트 살 거니까 누구 소개시켜줘? 그렇죠. 팔 사람 소개시켜줘. 그러는 거죠. 자, 바로 소개시켜줘. 이게 뭐가 되는 거고? 청약이죠. 그럼 조건에 맞는 아파트 물건 매물 하나 나오면 내가 나중에 연락해 줄게, 소개시켜 줄게 라고 약속하죠. 소개시켜 줄게 약속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 네, 승낙이 되는 거예요. 자, 청약과 승낙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민법에서 배웠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갑과 B 사이에는 자, 뭐가 성립된다? 계약이 성립되는 거죠. 청약과 뭐에 의해서? 승낙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되죠. 자, 계약이 성립되는데 어떤 계약이 성립된다? 소개시켜 주겠다, 소개시켜 달라는 계약이 성립되죠. 그래서 앞에다 갖다 붙이면 돼요. 무슨 계약? 네, 중개계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중개계약에 대한 기본적 개념입니다. 이 중개계약에 대한 기본적 개념을 나중에 이제 모르면 이 둘 사이의 계약과 헷갈려 버려요. 자, 그러면 갑이 A로부터도 A와 중개계약 체결했죠. A와 갑 사이에. 그럼 갑은 A와도 중개계약 체결하고 누구와도 중개계약 체결한 거예요? B와도 중개계약을 체결한 거죠. 그러면 이 갑이 A와 B를 소개시켜 줍니다. 조건에 맞죠? 그럼 소개시켜 주면 자, A와 B가 자, 뭐 하는 거예요? 1억에 팔겠다, 1억에 사겠다. 그럼 이것도 청약과 승낙이 되는 거죠. 그러면 A와 B 사이에서도 계약이 성립되죠. 이때는 이제 무슨 계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렇죠. 팔겠다, 사겠다, 매매 계약이 성립되죠. 자, 매매 계약이 성립되고, 자, 이거를 똑같이 임대차를 합니다. A와 B 사이에 임대와 임차를 하면 뭐냐? 임대차 계약이 성립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지금 매매와 임대차를 흔히들 통틀어서 뭐라고 표현하죠? 매매, 임대차, 이걸 뭐 한다라고 표현해요? 매매나, 요건 이제 중개는 요 밑에고, 여기서 보죠. 매매, 임대차, 이런 것들 뭐 한다 그러죠? 흔히들? 간단해요.
거래한다 그러죠. 간단하죠? 자, 이거 쉬워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거래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자, 매매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 뭐 이런 것들을 몽창 묶어서 자, 매매 계약, 임대차 계약 이걸 몽땅 뭉뚱그려 가지고 무슨 계약으로 표현한다? 무슨 계약으로 표현하냐면 이걸 뭉창 묶어 가지고 거래 계약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흔히 거래계약, 거래계약 하죠? 이 거래계약은 매매계약과 임대차 계약, 소위 말하는 또 교환계약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몽창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뭉뚱그려가지고 뭐라고 표현해요? 거래계약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계약은요, 앞에다가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중개계약과 거래계약의 거래 당사자를 보죠. 자, 중개계약, 그 거래계약과 중개계약에서 계약의 당사자 보겠습니다. 중개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죠? 중개계약의 당사자. 계약의 당사자는 A하고 갑. 자, A는 뭐냐면 의뢰인이라고 합니다. B도 뭐라고 하냐면 의뢰인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이제 또 이것도 갖다 붙이면 돼요. A는 뭐를 얘한테 의뢰한 거예요? 파는 거를 의뢰했죠? 파는 거를 의뢰했으니까 뭐라 그런다? 매도 의뢰인이라고 그래요. 얘는요, 뭘 의뢰한 거예요? 사는 걸 의뢰했죠? 사달라고 그랬죠? 얘를 뭐라 그런다? 매수 의뢰인이라고 그래요.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임대를 부탁했으면 임대 의뢰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얘는요, 임차 의뢰인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 A가 갑에게 1억에 팔아줘 라고 했다면 이건 청약도 되지만 얘가 얘한테 뭐 한 거예요? 부탁한 것도 되죠. 부탁한 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 의뢰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약의 당사자를 거래계약과 중개계약의 차이점을 보면 중개계약의 당사자는 의뢰인과 계약공개사죠. 또 의뢰인과 계약공개사, 계약의 당사자입니다. 중개계약의 당사자. 그러면 거래계약의 당사자는 뭐예요? 의뢰인과 의뢰인 사이죠. 그럼 얘는 얘를 빼버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거래하는 당사자죠. 거래하는 당사자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런다? A와 B를 거래하는 당사자라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거래 당사자라 그러는 거예요. 자, 기본적 용어입니다. 앞으로 이제는 의뢰인,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 매수 의뢰인, 임차 의뢰인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이 A와 B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한다? 자, 갑 입장에서 보면 팔아달라, 사달라고 부탁한 의뢰인이 되죠? 의뢰인이 되지만, 자, 이 당사자끼리 보면 어떻게 된다? 거래 당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계약에 대한 기본적 개념. 다시 한번 보죠. 중개계약은 누구와 누구 사이의 계약이다? 의뢰인과 계약공인중개사죠. 의뢰인과 계약공인중개사. 그러면, 자, 거래계약은 누구와 누구 사이의 계약이다? 의뢰인과 의뢰인. 즉, 거래 당사자 사이의 계약이죠. 자,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한, 이거를 이제, 헷갈립니다. 나중에 보면, 거래계약할 때 쓰는 계약서를 뭐라 그래요? 거래계약할 때 쓰는 계약서를? 거래계약서. 간단하죠? 자, 중개계약할 때 쓰는 계약서를? 네, 중개계약서. 그래서 거래계약서하고 중개계약서하고 또 맨날 또 헷갈려요, 나중에 보면. 이걸 왜 헷갈리냐? 중개계약과 거래계약에 대한 개념을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 지금은 계약에 대한 기초적 개념만 여러분들 이해하면 돼요. 그리고 앞에다가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매매계약, 임대차 계약 앞에 갖다 붙이면 되겠죠. 중개계약, 이거 팔아줘. 알았다. 소개시켜주겠다. 라고 한다면 이건 중개계약이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 개념을 여러분들이 한번 짚고 넘어간다. 자,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한 용어를 더 한번 보죠. 자, 매도나 임대 의뢰인은요. 매도나 임대 의뢰인은 이 사람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넘기려고 그러죠. 돈 받고. 그래서 이 둘을 묶어서
뭐라고 또 표현하냐면 이거를 자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넘기려고 하는 사람이다. 의뢰인이죠. 자, 갑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갑 입장에서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돈 받고 넘기려고 그런다. 그래서 권리를 뭐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전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넘기려고. 그래서 이거는 권리를 넘기려고 하는 의뢰인이라고 그래서 권리 이전 의뢰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럼 얘는요? 매수나 임차는요? 자, 이 그림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뭐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이렇게 이 그림을 보면서 여기에 관련된 부분 이해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그림 이 자체는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자, 이 매수나 임차는 돈 주고 상대방의 권리를 내 걸로 어떻게 돼요?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자, 매수나 임차 의뢰인을 뭐라고 표현한다? 권리, 취득, 내 걸로 만들려고 하는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입니다. 취득 의뢰인. 그러니까 얘는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이고요. 권리를 이전하고 정확히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권리를 넘기려고 하는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이고 얘는요.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이죠. 이게 줄여서 권리 취득 의뢰인, 권리 이전 의뢰인, 권리 취득 의뢰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중개계약에 대한 기본 개념 다시 한번 이건 이해를 못하면 1월 달에 가서 다시 한번 이 그림 한번 설명 드릴 거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를 구분하느냐 중개계약과 그 다음에 또 거래계약 이 두 가지를 구분해 줘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중개계약이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일반 중개계약과 전속 중개계약 이런 게 있는데요. 자, 개념을 두 가지를 한번 볼까요? 일반 중개 계약 그 다음에 또 뭐 있냐면 전속 중개 계약. 자, 일반 중개 계약은요. 일반 중개 계약은 일반적인 중개 계약이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중개 계약인데 여러 개업공개사에게 경쟁적으로 의뢰를 해서 그 중에서 거래가 성사되는 개업공개사에게만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이에요. 자, 그러니까 뭐 간단하죠. 앞집, 옆집 다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혹시 몇 집 정도 내나요? 물건 내놓을 때? 보통? 두세 집? 네, 보통 두세 집. 많으면 한 5집까지 나죠. 큰 집에 내놓는 경우가 한 중개사무소만 내놓는 경우가 거의 없죠. 네, 큰 집에만 내놓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보통 보면 앞집, 뒷집 해가지고 한 집에만 내나요? 한 집에 내놓자마자 바로 나가요? 오. 그런 단골집 같은 경우는 그런 집도 있어요. 자,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요. 보통 두세 집 이상 내놔요. 자, 그럼 이런 경우 있죠. 일반 중개의 형태는요. 자, 이제 갑을 병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어요. A가 갑사무소에 갑니다. 갑사무소에 가서 물건 내놔요. 이거 팔아주세요. 의사무소가 내놓죠. 병사무소가 내놓죠. 자, 그러면 B도 이제 물건 찾으러 돌아다니죠. 부동산은 뭐가 중요하다 그래요? 여러분들 부동산을 취득할 때 뭐가 중요하다 그럽니까? 발품이 중요하다 그러죠. 간단하죠. 발품이 중요하다. 왜? 여기 돌아다니다 보면요. 싼 물건들이 나오게 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요. 같은 물건이 여기 집마다 틀려요. 가격이 또. 그런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자, 그러면 보죠. 이 B가 갑사무소에 갑니다. 갔더만 A와 B가 만나게 해줘요. 근데 가격이 뭔가 좀 안 맞죠? 그래서 다음에 올게요. 다음에 보자는 사람 다 깨지는 거죠. 자, 깨집니다. 근데 다음날 B가 또 의사무소 또 가니까 또 A를 또 부릅니다. 이런 경우 종종 있을 거예요, 아마. 분명히 요 사무소에서 만난 사람을
또 다른 사무소에서 또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냐? 여기서 자, 개업공개사가 이제 가격 조정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A와 B를 여기서 뭘 했다? 중개를 해준 겁니다. 그럼 결국 중개가 완성, 또 거래가 끝나고 이제 중개가 끝난 거죠. 끝나면 이때 자, 지금 중개 계약은 누구가 체결했어요? 중개 계약은 자, A는 자, 중개 계약 누가 체결했죠? 중개 계약을 그렇죠. 갑을병과 체결했죠. 이 집에도 팔아주세요. 알았습니다. 사람 있으면 연락드릴게요. 자, 알았습니다. 연락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된 거? 승낙이죠? 네, 그러니까 A와 갑과 중개계약 체결했고 A와 A와 병과 다 중개계약이 체결되겠습니다. 근데 자, 거래는 이때 얘는 아예 소개도 해주지 못하고요. 얘는 갑은 소개를 해주긴 해주는데 뭐가 안 맞아가지고 깨졌죠. 그럼 결국 누구만 지금 보수받을 수 있다? 네, 을만 정상적으로 중개를 해줬죠. 그러니까 얘만 얘한테 보수를 받을 수 있고요. 당연히 얘한테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 A는 갑을 병과 중개계약을 체결했고 B는 요 집에도 가서 중개계약을 체결한 거죠. 어쨌든 이 집에도 제가 두 군데서 체결했죠. 자, 그러나 실질적으로 거래를 성사시킨 개업공개사는 누구만? 을만이죠. 그래서 을에게만 중개보수를 주면 되는 거예요. 이제 가끔씩 이런 경우에 이 갑이 나도 소개시켜줬으니까 돈 달라고 쫓아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게 돈 줄 필요 없어요, 이건요. 근데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이쪽으로 가면 나중에 또 뭐 돈 달라고 또 뭐 하여튼 밤새 쫓아다니는 그런 경우도 제가 보긴 봤습니다. 자, 이게 바로 뭐다? 바로 일반 중개계약이에요. 자, 그러면 일반 중개계약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봤듯이 분쟁이 많이 발생을 하죠. 그죠?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나온 제도가 뭐냐면 전속중개계약 제도라는 거예요. 전속중개계약 제도를 글자 그대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 의뢰인이 특정한 개업 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만 의뢰를 하는 제도를 뭐라 한다? 전속중개계약 제도. 자, 전속중개계약 제도 여러분들 149페이지에 보니 맨 밑에 조문에도 나와 있네요. 한번 볼까요? 뭐라고 돼 있죠? 자, 중개 의뢰는 중개상물의 중개를 의뢰함에 있어서 특정한 개업공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개사 하나여 당해 중개에서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이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전속중개계약은 뭐냐? 의뢰인이 한 사람에게만 의뢰하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만. 자, 그러면 이때 전속중개계약은 자, 여기에서 A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개업공개에 의뢰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에게만 의뢰하겠다라고 서로 약속하는 거예요. 이것을 흔히들 전속중개계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전속자 혹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전속 모델. 그다음에 전속 모델 있고요. 전속 계약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자, 제가 전속 중개계약을 강의할 때마다 전속 계약이를 이 말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똑같아요. 전속 계약. 연예인들 전속 계약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자, 연예인들이 전속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 한 것만 일단 하도록 하죠. 그리고 그 회사에서 만약에 하지 않는 별도의 어떤 행위를 했다든가 그러면 뭐 위반이 되는 거예요? 전속 계약 위반이 되죠. 전속 계약 위반으로서 그 다음에 뭐가 막 날라와요? 뭐가 막 몇십억 대가 막 날라오죠. 전속 계약에 대한 위약금 청구 소송이 날라오죠. 자, 여러분들이 전속 중개계약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전속 계약과 똑같아요. 다만 소개시켜주는 계약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가운데 더 들어갔다? 네, 중개가 더 들어갔다라고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이 전속 중개 계약을 이해를 못한다면 연예인들의 전속 계약 요거를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하라. 자, 그러면 이제 자, 전속 중개 계약, 전속 계약 2개월 만약에 위반하면 어떻게 된 거야? 위반하면 나중에 위약금을 주게 되는 거야. 연예인들 위약금 나오듯이 여기도 똑같이 위약금이 나와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다시 한번 개념 한번 보고. 자, 일반 중개계약과 전속 중개계약. 일반 중개계약은 뭐라 그랬어요? 일반 중개계약은 의뢰인이 어떻게 하는 거? 여러 개업공개사에게 경쟁적으로 의뢰를 한다. 그 중에서 거래가 성사되는 개업공개사에 뭘 주는 거? 보수를 주는 거. 그러면 전속 중개계약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전속 중개계약은 의뢰인이 누굴 정해가지고 특정한 개업공개선을 정해서 그 개업공개사만 전속적으로 의뢰하는 거다라는 거. 그래서 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그 약속된 기간 안에 만약에 다른 개업공개사한테 의뢰했다 그러면 위약금이 청구돼서 나올 수가 있고요. 위약금에 대한 이제 범위도 여기서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읽어보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의뢰인 입장에서는 나는 여러 군데 내놨으면 좋을 텐데 얘한테만 내놓죠. 그러다 보니까 빨리 거래가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한 군데 거래하면 빨리 거래가 돼요? 빨리. 예? 바로 돼요? 혹시 보수 많이 준 거 아니에요? 법정 보수만? 보통 이제 보수를 좀 많이 주면 눈에 불 켜고 다 그거 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거래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법정 줘서도 거래가 빨리 된다면 물건이 상당히 좋거나 아마 그런 경우일 거예요, 아마.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한 군데만 내놓으면 아무래도 불안하거든요, 의뢰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군데 내놓는다. 근데 전속중개계약은 한 군데만 내놓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불안해요. 그래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 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을 하면, 계약 체결 시 개업공개사 의무가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무가 부여되는데, 자, 이것 때문에 이 전속중개계약 제도가 사실은 거의 정착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전속중개계약 제도라는 말 자체를 여기서 아마 처음 들을 거예요, 아마. 여기서 공부하는 데서. 근데 이 제도가요, 나온 시점은요, 94년도입니다. 94년도니까 벌써 20년이 넘었죠? 지금 여러분들 교재 보면 그 전속중개계약 제도하고 부동산 거래정보망 제도가 있는데, 이게 두 가지가 94년도부터 시행되거든요. 그런데 전속중개계약 제도가 벌써 20년이 넘었는데도 정착이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는 이유 중에서 하나가 개업공개사가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네, 의무가 생겨버립니다. 이게 만약에 의무가 까딱하게 위반하면 뭐 등록이 취소되고 어쩌고저쩌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속중개계약을 거의 지금 아마 일반인들도 못 들어보고요. 개업공개사도 공부는 하긴 했는데, 중개사표에서 공부는 했죠. 하긴 했는데 안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의무가 있느냐면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 일단 물건 정보를 공개해줘야 돼요. 물건 정보를 공개를 하라. 며칠이 하냐면 7일이네. 어디다 공개하냐면, 자, 일간신문 또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 있습니다. 자, 물건 정보를 일단은 공개하라. 며칠에 공개하라? 예, 7일에. 어디다 공개하냐면 일간신문에 공개하든지요, 아니면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공개하든지 둘 중에 하나 공개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물건 정보를 공개하라 그러냐면,
한 사람에게만 의뢰를 하죠. 팔아달라고. 근데 이걸 갖다가 서랍 속에 박아놓고 오는 손님 기다리고 있으면 장사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들이 요즘요, 개업공개사 사무실 탁 차려놓고 언젠가 아마 제가 이 얘기했을 거예요.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했다고 해서 다 떼돈 버는 거 아니라 그랬죠? 어떻게 해줘야 돼요? 열심히 뛰어다녀야 돼요. 물건 접수라도 떠다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접수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를 살 사람들 더 뛰어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접수됐다고 해가지고 서랍 속에 박아놓고 오는 손님 기다리고 있으면 이거 6개월 만에 망합니다. 요즘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이런 게 많이 나올 거예요. 뭐 장사 안 돼가지고 6개월 만에 문 닫았다 뭐 이런 것들 많이 아마 올라온 걸 볼 텐데, 근데 업은 몇 년은 버틴겨야 돼요. 예, 최소한 1년 버틴겨 봐야 돼요. 6개월 해놓고서는 장사 안 된다고 문 닫으면 그건 아예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여자분 같은 경우는 개업하기가 좋아요. 왜냐면 일단 먹살 거를 누가 해놓고? 남편이 일단 있잖아요. 없는 경우도 있지만. 자, 근데 없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보면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먹고 살 거는 일단은 누가 저거 하고 남편이 하고, 그러면 나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무실 유지비만 어쨌든 나오면 사무실 이게 버팅길 수 있어요. 근데 남자 같은 경우는 참 힘든 게 뭐냐면, 참 남자를 불쌍합니다 이거. 맞아요. 대리 떠야 돼요.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요? 정말로 돈 벌어놓고 재놓고서는 하기 전에는 어떻게 하냐면 당장 어떻게 돼요? 먹고 살 돈 벌어야죠. 그러니까 사무실 해놓고 조급한 거예요. 아, 손님 와야 되는데. 이 조급하면 나중에 뭐가 냐면 사기에 껴듭니다. 특히 개업 초기 때요. 개업 초기 때 사기꾼들 잘 돌아다녀요. 물건들 들고 다니면서, 야, 이거 네가 하면 내가 얼마 줄게. 그것도 법정보다 훨씬 더 조건을 제시하는데, 그거 딱 중개주는 순간에 뭔가가 나중에 중도금이나 이거 아주 날르구나 하는 경우도 많고요. 사기에 걸려들 확률이 좀 상당히 초기 때 보면. 그게 왜 그러냐면 조급하니까 물건을 덥석 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나중에 이제 개업하시다 보면요, 이상한 물건들, 그리고 왜 이거 해주면 내가 법정에 뭐 몇 배 줄게 뭐 이런 거 있죠, 왜? 그런 거는 나중에 뭔가 세상에 뭐는 없다. 예, 공짜. 이거는 항상 이러지.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물건을 일단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조급하다 보면 한 6개월 동안 일단 저거 하죠. 그럼 이제 문 닫아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려면 아예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문 열고 나면 뭐 몇백만 원 들어온다? 절대 아니에요. 이것도 기반 잡아야죠. 사람들 이거 해야죠. 그렇죠. 뭐 광고도 상당히 좀 중요하죠. 제 집 주변에 남자가 해놓고 6개월인가 6개월 한 8개월 만에 문 닫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특히 또 남자는요, 주택가에 하지 마세요. 주택은 누가 한다? 예, 여자가 하셔야 돼요. 남자 주택 난 잘할 것 같다 그러는. 근데 그 동네에서 30년 동안 산 사람도 나중에 뭐 하네요? 문 안 열어줘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물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문 안 열어줍니다. 남자가 집 보러 왔습니다. 그러죠? 어디 부동산에 집 보러 왔습니다. 문 안 열어줍니다. 실제로 그래요.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남자는 주택가에서 하면 그 영락없이 망해요. 맞아. 남자는 잠재적인 범죄자 맞아. 그러니까 이 주택가에서 하면 영락없이 망하는 데가 이 중개사무소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오히려 아예 주택가에서 하려면 누군가가 부인이 뭐 있든가 아니면 여직원이 해놓고 나는 딴짓 하든가 그렇게 해야지. 여자한테 완전히 맡겨놓고 나는 뭐 상가를 막 움직이든가 뭐 토지를 움직이든가 그래야지. 내가 주택을 한다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자, 어쨌든 이렇게 자, 뭐 이렇게 물건 정보 공개하다가 이렇게 6개월 동안 6개월이면 망한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왜
예? 아, 맞아.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이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자격증 취득하고 나서 주택, 오히려 인기 많을 것 같은데? 주택하면. 자, 봅시다. 그래서, 물건 정보를 일단 7일에 공개하라. 이건 왜 그러느냐. 한 사람에게 의뢰를 했다면, 어떻게 된다? 이게 쉽게 어떻게 돼요? 거래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물건 정보 공개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알려가지고. 이때 물건 정보 공개는 누구한테 공개하는 거예요? 다른 개업공개서를 공개하는 거죠. 개업공개서 공개해가지고 빨리 팔을 수 있도록. 그러면 이 사람과 또 다른 개업공개사가 중개주죠. 그럼 이걸 소위 말하는 같이 중개해주는 걸 무슨 중개라고 그래요? 예, 제가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공동중개. 언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나? 양타, 단타 한번 얘기한 적 있었죠. 왜? 양타, 양쪽에서 하는 거. 이건 단타, 이건 뭐예요? 공동중개니까 단타죠. 그러니까 빨리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물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이제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다면 이때는 공개하면 안 된다. 공개 금지 제도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업무 처리 상황을 통지하라 했어요. 업무 처리 상황을 통지하라. 업무 처리 상황을 통지하라. 이거는 내가 당신 물건을 중개 중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너한테만 의뢰하고 있는데 네가 지금 서랍속에 처박아놓고 딴 거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 물건을 중개 중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소위 말해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전속중개계약서를, 자, 전속중개계약서를 뜨는, 자, 전속중개계약서라는 서식이 있습니다. 계약서. 서식이 하나 있어요. 자,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요거를, 3년 동안 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의무가 있어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의무가 있지만, 요까지만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기 뭡니까? 이것도 계약이죠. 계약이니까 뭘 써야 돼요?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이런 계약서를 쓰도록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기 중개계약할 때 계약서 써봤어요? 이 계약, 자, 이거 중개계약할 때, 이런 중개계약할 때 계약서 한 번도 안 써봤을걸요. 이거 팔아주세요. 알았습니다. 팔아주세요. 청약이고. 알았습니다. 승낙이죠. 뭘로만 해요? 입으로만 하죠. 말로만. 이걸 소위 말해 뭐라 그러죠? 구두계약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문제는 이 구두계약이 나중에 분쟁을 많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중개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라는 것을 안 썼습니다. 그래서 전속중개계약은요, 제발 좀 계약서 좀 제발 좀 써라. 그래서 계약서 쓰도록 하고 있어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 문서로다가 계약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들 여러분들이 계약할 때 계약서 쓰는 경우 참 없어요. 많은 부분이 다 계약이죠. 돈 빌려주는 것도 계약이죠. 여러분 이제 돈 얼마 좀 빌려줘 그러면 그 계약서 써요? 여러분 이제 돈 빌려줄 때 차용증 쓰는 경우 종종 있긴 있죠. 차용증 뭐 계약서는 계약서지만 근데 차용증 안 하고 그냥 빌려주는 경우 많죠. 우리나라는 이 계약할 때 꼭 부동산 할 때만 계약서 쓰는 줄 아는데 사실은 계약이 모든 부분에서 다 계약이 있어야지만 되는데 어쨌든 중개계약도 입으로 많이 합니다. 소위 말하는 구두계약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없애기 위해서 전속중개계약은 전속중개계약서라는 계약서를 쓰도록 하고 있고요. 자, 요걸 몇 년간 보관한다? 3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의무인데 요거를 위반하면요. 자, 물건 정보를 7일 내에 해야 된다. 이거를 공개를 안 했다 그러면 이때는 상대 등록 주세요. 그냥 듣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상대도 노출. 7일 이내 물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거나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에도 공개했거나 뭐 이러면 위반시 상대도 노출성. 그리고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그럼 이때는 업무정지. 진짜 의무가 많아. 네? 의무가 많아. 그쵸. 의무가 많죠.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러죠. 전속중개계약을 오히려 개업공개사가 안 하려고 그래요. 어찌 보면 나한테만 의뢰하고 다른 개업공개사는 의뢰 못하도록 해놓으니까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언뜻 보면 좋은 것 같죠. 그런데 이런 의무가 많다 보니까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속중개계약, 계약까지 한번 구분해 봤고요. 좀 쉬다가 부동산 정보망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